공통수학원 개념 강의 첫 번째 중단원의 다섯 번째 개념 강의입니다. 자, 다항식 연산에서 다섯 번째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항식의 정리 방법, 그리고 덧셈과 곱셈, 또한 나눗셈, 그리고 곱셈 공식을 차례대로 배웠습니다. 일단 했던 걸 한번 리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마지막 단원이니까. 다항식의 정리 방법에서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 요게 중요한 거였고, 그 와중에 문자가 섞여 있으면 어떤 문자를 변수로 보느냐, 어떤 문자를 상수로 보느냐, 요 관점에 따라서 정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다항식의 덧셈과 곱셈은 이미 중학교 때 알고 있던 그러한 계산을 조금 더 확장한 거니까 그냥 계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또 얘기했던 게 뭐야? 암산 중요하다. 전부 다 써서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동료한끼리 차수가 같은 것끼리 계산해서 암산을 좀 해야 된다. 그래야 편해진다라는 강조했었고요. 그 다음 다항식의 나눗셈은요. 이게 수의 나눗셈과 식의 나눗셈의 비슷한 점,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다항식의 나눗셈은 목과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이었고, fx를 gx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눗셈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때의 몫인 gx와 나머지인 rx의 차수 사이의 관계가 중요했었습니다. 그쵸? rx의 차수는 얘보다 차수가 항상 작아야 된다. 자, 그리고 곱셈 공식이라는 것도 역시 계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강조했었냐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암기가 되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라 그랬고요. 암기는 저절로 되는 거라 그랬죠. 만약에 곱셈 공식이 헷갈리면 실제로 전개해서 그때그때 확인하면 되니까요. 곱셈 공식은 암기하겠지만 암기에 의존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기까지가 다 계산입니다. 그쵸? 특히 뭐 나눗셈 같은 경우에 가로셈, 세로셈, 조립지법 같은 거 있지만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 하나입니다. fx를 gx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가 rx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고 gx의 차수는 rx의 차수보다 커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지. 그럼 그런 핵심 몇 가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계산이고, 마찬가지로 오늘 할 것도 계산입니다. 근데 약간은 달라요.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 식을 다루는 연습을 할 건데요. 식을 다룬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어떠한 식을 다룰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식의 값을 계산하여라, 또는 이 식을 정리하여라, 내림차순으로, 혹은 간단히 하여라, 혹은 전개하여라 등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변형이라고 한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계산하거나 뭐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간단히 하거나 항상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복잡한 식과 간단한 식이 있을 때 복잡한 식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식을 다룰 때 간단한 식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변형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의미란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냥 식을 쫙 풀어가지고 깔끔하고 예쁘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만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때로는 이 식을 일부는 묶어주고 일부는 더해주고 분리를 시키고 이런 것들을 다 변형이라고 부르는데,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을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 그 활용에 대해서 보는 것이 다섯 번째 단원이에요. 자, 그래서 곱셈 공식은 암기를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를 일단 선언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암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암기하지 마세요. 곱셈 공식이 암기가 됐다면 변형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의 변형 몇 가지 공식이 있고요. 선생님이 오늘 강의에서 소개할 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변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문제의 상황에 맞도록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애초에 뭐라 그랬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은 암기하지 말라고 했죠. 암기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암기를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암기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문제들이 변형돼서 나올 거고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케이스를 전부 다 암기를 하면 외울 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적용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곱셈 공식이 암기되어 있다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활용만 하면 되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페이지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1번과 2번과 3번 공식을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완전 제곱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a-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에요. 그쵸? 자, 하나 더. a 플러스 b의 세제곱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 공식 기억나죠? 여러분들 공식 말할 수 없으면 앞부분 연습 잘 안 된 거겠지, 그지? 그래서 앞부분 연습해야 됩니다. a의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잠깐 끊고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골라서 연습을 하라 그랬는데, 이 강의를 쭉 듣고 연습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집은 한 단원이 좀 크게 묶여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그 앞에 보통 문제집이 가장 앞에 이제 쉬운 보기 문제라든가 셋으로 치면 A 스텝, 그런 것들에서 배운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냥 차근차근 계산해 보는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여기 배운 내용과 연관 지어서요. 자,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요게 AS제곱, AS제곱, 그 다음에 3의 A제곱 B, 3의 AB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된다 그랬죠? 뭐 직접 전개해봐도 되고요. 자, 그런데 요 식을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A제곱, B제곱을 앞에다 쓰고, 그 다음 가운데 두 항을 3AB로 묶어서 쓸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A-B의 세제곱은 위에 거랑 똑같은데,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갔으니까, B와 B 세제곱, B에 대한 홀수차만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앞에 쓰고, 요 중간 부분을 마이너스 3AB로 묶어내면 A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식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요렇게 정리된 상황에서는 여기 플러스를 싸그리다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니까 외우기가 좀 쉽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요 식에서 a제곱 b제곱만 남겨놓고 2ab를 왼쪽으로 넘기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될 거고요. 맞죠? 그리고 요 식에서 2ab를 넘기면 이건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ab가 됩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요 식에서 요 놈과 요 놈이 같다 그랬는데, 요 식에서 요 놈만 좌변으로 넘겨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는데, 이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식에서 요 관계에서 요 놈을 좌변으로 넘기면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식에서 이항만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변형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인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암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암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굉장히 간단한 식을 어거지로 복잡하게 바꾼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변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요 놈을 선생님이 암기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따로 암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지만, 암기할 게 뭐 있습니까? 곱셈 공식을 암기해놨으면 식 하나 이항했을 뿐인데. 다시 말하면 곱셈 공식에서 그냥 얘를 이항한 거니까 이 자체를 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식을 그냥 암기해 놓고요, 밑에 식을 암기해 두세요. 이건 암기되어 있으니까, 정리하는 법을. 예. 그 다음에는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보면 얘의 좌변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즉 a의 n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b의 n제곱 꼴인데, 우변은 뭐냐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와 a와 b를 곱한 것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건 지우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n제곱 더하기 n제곱이나 n제곱 빼기 n제곱을 구할 때 b는 합과 차와 곱, 요런 것들을 가지고 얘를 표현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의 변형, 위에 있는 게 항이 2개짜리인데 이걸 이항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걸 3항이라고 부르는데,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곱셈 공식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4번과 5번도 마저 설명을 해볼게요. 4번과 5번 공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을 하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a, b, b, c, ca 두 개씩 곱한 건 두 번씩 등장한다라고 했었죠. 비슷하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놈이 어떻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에 빼기 3abc로 전개된다고 했었습니다. 이 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식의 변형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변형은 오늘 강의에서는 안 할 거예요. 수업이 무거워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5단원까지 끝나면 선생님이 전에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1단원 끝날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좀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유형의 패턴을 잡아서 단원 종합 문제 형태로 조금 유형 강의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유튜브에 더보기 링크에다가 올려놓도록 할 거고요.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말이 좀 샜네요. 무슨 얘기까지 했죠? 그래요. 강의를 찍을 건데 그때 다시 이거의 변형에 대한 문제를 다루도록 할 거니까 지금은 좀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식에서 EAB, EBC, ECA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플러스 C의 제곱에서 AB, BC, CA의 2배를 뺀 것과 같고요. 요 놈은 마찬가지로 얘만 넘기면 여기다가 3ABC라는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자, 이딴 거 암기할 겁니까? 얘를 암기했는데 얘를 또 암기해. 그지?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밑에 있는 두 식은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정확히는 암기가 되도록 전개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반복해서 이런 거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둬라. 예, 꼭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중요한 공식이라서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암기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전개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게 정리된 모습을 보면 여기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그리고 여기는 abc를 더한 것이, 여기는 ab, bc, ca를 더한 것이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2항에서 얻었다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들 중에 어떤 두 개의 값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 하나를 물어보면 우리가 요 곱셈 공식을 떠올리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식도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세제곱의 합과 세 개의 곱과 여기 있죠? 제곱의 합과 여기 있죠? A, B, B, C, C, A, 그리고 뭐 앞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의 관계가 이 시간에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암기를 하고 변형을 암기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문제에서 변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드러나는 요소들을 보고 우리가 원하는 곱셈 공식을 떠올린 다음에 그 곱셈 공식을 쓰고 그 안에서 주어진 조건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좀 풀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이 강의를 들을 때 예제가 등장하면 영상 잠깐 멈추고 한번 풀어보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말 안 들을 거지. 말 안 들을 거 압니다, 사실은. 나라도 그냥 듣기만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좀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듣고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요. 이 계산들을 선생님이 계산하는 걸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가신다. 그럼 듣고 나서 나중에 연습해도 좋지만 선생님이 계산하는 걸 볼 때 나는 조금 막힌다. 너무 빨리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끊어놓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합과 곱이 나왔어요. 합과 곱이 나왔을 때 제곱의 합, 둘의 차, 세제곱의 합, 세제곱의 차 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발전이 돼서 뭐 x의 4제곱, y의 4제곱의 합, 5제곱의 합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바뀔 텐데요. 역시 응용을 하면 돼요. 자, 일단 보시면은요. 우리가 x 플러스 y는 3이고 xy는 1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식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놈과 이놈과 이놈의 관계를 보고 우리는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곱셈 공식 자체를 떠올리면 됩니다. 어떤 식이랑 관계가 있습니까? 완전 제곱식과 관계가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 식에 보면은 x 플러스 y, 여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암기가 됐다는 것은 너 이거 뭐니? 외운 거 써봐 했을 때 떠올릴 수 있으면 제대로 암기가 된 게 아니에요.
암기가 돼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 식과 비슷한 모양이 나왔을 때 그 식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됩니다. 애써 떠올리지 않으려고 해도. 자, 그래서 이 식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요.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3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가 됩니다. xy 1이니까 넘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7이겠죠. 자, 두 번째. x-y를 구해야 되는데 x-y를 바로는 못 구할 것 같아요. 대신에 x-y를 제곱을 하면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y니까 위에서 구한 걸 써먹을 수가 있죠. 그러면 xy는 1이니까 7 빼기 2가 되고 5가 됩니다. 어떤 수를 제곱한 게 5이니 그 수는 뭐겠어요? 플러스 루트 5 또는 마이너스 루트 5 한꺼번에 풀마 루트 5 쓰면 되겠죠. 세 번째, x 플러스 y의 세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3xy x 플러스 y. 자, 머릿속에 들어있습니까? 세제곱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이 식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할 거고요. x 플러스 y에다가 3을, xy에다가 1을,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27, 3의 세제곱은 구하고자 하는 놈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이 되고요. 그럼 세제곱의 합은 18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을 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이 식이 떠올라야 합니다. 바로 그렇죠? 예, 여기서 마이너스 바꾸면 여기서 전부 마이너스로 바뀐다라는 거 얘기했었고요. 그러면 x-y가 플러스 루트 5거나 마이너스 루트 5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루트 5를 세제곱하면 얼마예요? 네, 5 루트 5죠. 마이너스 루트 5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5 루트 5죠. 세제곱 홀수니까, 그지?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따라서 x-y가 플러스 루트 5 또는 마이너스 루트 5니까 이쪽은 풀마 루트 5가 될 거고요. 구하고자 하는 값 xy 1이고 얘도 역시 풀마 루트 5가 됩니다.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한 덩어리로 보고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뀌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8 루트 5가 되는 거죠. 아, 선생님, 근데요, 이거 풀마라는 건 둘 중에 한 가지가 된다는 얘기니까 플러스 9 빼기 플러스 9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경우 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기 쉬운데 우리가 부호를 이렇게 겹쳐 쓰는 걸 복부호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라고 쓴다면 이건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일 때, 이 네 가지 경우를 모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순서대로 A가 플러스면 B도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면 B도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쓴다. 풀마 A, 마뿔 B다 라고 한다면 A가 위에 있는 부호일 땐 B도 위에 있는 부호, 즉 A, 마이너스 B거나 마이너스 A, B거나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x-y의 값은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지만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일 땐 플러스,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 따라서 8 루트 5거나 마이너스 8 루트 5거나 두 가지밖에 경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 정도는 기억해 놓는 게 좋아요. x의 세제곱이든 네제곱이든 네제곱은 나중에 이제 연습 문제에서 풀자고요.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 또는 x의 n제곱 빼기 y의 n제곱을 계산할 때 합과 곱을 이용할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구하라는 것과 관련된 곱셈 공식을 떠올리거나 혹시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 됩니다. 만들어내는 경우도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볼 거예요. 자, 문제 더 풀겠습니다.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갑자기 곱셈 공식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문장으로 된 문제가 나왔어요. 계속 식만 가지고 노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활용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직육면체가 있는데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6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5라고 했습니다. 그때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도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반사적으로 식을 쓰기 전에 반드시 그림을 그리세요. 예쁘게 그렸죠?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라고 그랬는데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를 각각 A, B, C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럼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6이라는 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란 뜻이죠? 예, 여기서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되지.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야 됩니다. 왜 아니에요? 모서리가 A인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둘, 셋, 넷. 모든 모서리가 길이가 A인 모서리가 4개, B인 것도 마찬가지로 4개죠. C인 것도 4개인 거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4를 곱해야 6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모서리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니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것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각각 4개씩 있습니다. 얘가 오란 뜻이고요.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라는데, 자, 요 밑면의 넓이는 AB예요. 앞면의 넓이는 AC입니다. 옆면의 넓이는 BC예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서로 마주보는 면 2개씩 있죠? 이것을 구하라는 거죠.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리고 AB, BC, CA가 등장을 했고, 얘가 등장을 했을 때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아니라 그냥 이 곱셈 공식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끝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분의 6, 즉 2분의 3이니까 요놈은 2분의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요놈은 4분의 5가 될 거고요. 2까지 곱한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널비가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구하는 S는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어서 답은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입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이 3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형태의 바리에이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간단한 형태 몇 가지만 다룰 겁니다.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게 특히 항이 2개일 때는 핵심은 이거라 그랬죠.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제곱이 있고 합과 차와 곱이 있을 때 이들을 이용하여 이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a 자리에 x, b 자리에 x분의 1을 집어넣으면요. x와 x분의 1의 곱은 얼마니까? 1이니까 합 또는 차만 알면은 둘 중에 하나를 알면 얘를 무조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곱한 건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곱한 게 1이니까. 그죠? 그 정도로 기억해 놓고 이것도 뭐 외울 건 없습니다. 그냥 뭘 하는 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는 x 더하기 x분의 1이 3일 때라는 조건이 있을 때 다음 식의 값들을 구하라고 했고요. 1번은 보자마자 얘를 제곱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치? 예, 그럼 그 느낌이 들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곱을 하면 됩니다. x의 제곱,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배의 x 곱하기 x분의 1인데 서로 없어지니까 2예요. 얘가 3이라고 했으니 3의 제곱은 2 더하기 2 넘기면 뭐겠습니까? 7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분의 1을 계산하려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을 계산해야 되는데 원래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뭐였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3ab죠. 그런데 3x 곱하기 x분의 1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없어지고요. x 더하기 x분의 1만 붙겠죠. 이 자체를 공식으로 외우든 말든 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만 이런 걸 쫙 써놓고 수십 개의 공식을 다 외우고 있는 건 미련한 행동이야. 계산을 해보다 보면 계산의 원리대로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해보고서 외우기만 하면 까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내가 공식을 전개를 안 해봤어 한 번도. 근데 그냥 막 외웠어. 그럼 공식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 때? 망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전개를 해보고 아 이렇게 되네라는 걸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까먹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다시 떠올리면 되니까. 떠올리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겁니다. 그냥. 수학 공부 즐겁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이해하고 아 이렇구나 하면서 그러다 보면 성적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아 좀 잔소리 같네요. 그죠? x 더하기 x분의 1은 3이니까 3의 세제곱 3 곱하기 3이니까 9고요. 27-9니까 18이 될 겁니다. 자, 이 3번 문제는 사실은 여기에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같은 거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건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도록 하고 뜬금없는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만 풀다 보면은 갑자기 그 패턴을 벗어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을 해요. 사실 이건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가 아닙니다만 선생님이 그냥 심심해서 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뭐 완전히 이거 다른 건데요. 어떡하죠? 예, 잘 보세요. 우리가 중학교 때 계산에 익숙하면 얘가 x-1 곱하기 x-1로 인수분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x값을 모르니까. 이 단원의 주제는 뭐였어요? 식을 다루는 방법, 식의 변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x값을 구하지 않고 이 식을 변형해서 위의 식을 찾고 싶은데요. 위의 식은 이거 세제곱이라고 썼으니까 미친놈이네. 제곱입니다. 그죠? 지금이라도 고쳐놓자. 위의 식은 다항식인데 아래의 식은 분모에 x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다가요, 양변에 x를 곱하겠습니다. 상관없죠. 양변에 x 곱해도.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1은 뭐가 돼요? 3x가 돼요. 3x를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이 2차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무리수가 나오니까 귀찮아져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3x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거니까 양변에 1을 더한 거랑 같죠. 그래서 구하는 것은 1이다. 요렇게. 3번을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이 단원에서 배운 거에 너무 매여있지 말고 조금 사고를 열어둬라 라는 거고요. 이런 문제 말고도 많은 변형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첫 번째 다항식 연산 중단원이 끝이 났습니다. 선생님은 기분이 좋고 지금 조회수가 한 2번 정도 2회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조회수가 2000회, 2만회가 될 때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보통 대부분의 교재에 이제 다항식 연산 단원이 맨 첫 번째 단원이고 하나로 묶여 있을 겁니다. 물론 곱셈 공식과 나눗셈이 약간 그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있을 텐데 우리가 배운 단원에 대해서 수준에 맞는 문제집으로 연습을 좀 하세요.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강의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들 다 풀 줄 알게 됐을 때 나중에 선생님이 준비한 연습 문제를 봐도 되고 아니 문제집으로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올릴 연습 문제 영상들은 나중에 시험 때 한꺼번에 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유튜브 더보기 링크에 자료들을 올려놓을 생각이고요. 아마 이번 주 주말쯤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영상과 관련 자료가요. 그래서 뭐 간단한 교환하고 이렇게 올릴 생각이에요. 자, 수고하셨습니다.